미국 캘리포니아의 인기 유튜버 최모 씨가 폭죽을 이용해 람보르기니를 파괴하는 영상을 찍었다가 폭발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계 유튜버 최 씨는 항공기에 폭발물이나 방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 씨는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으며 재판은 내달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4일에 최 씨는 폭죽으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라는 제목의 약 11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 씨가 헬기에서 달리는 람보르기니를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마치 비디오 게임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이 영상은 삭제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습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최 씨는 연방항공국 FAA로부터 영상 촬영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국으로부터 폭발물 면허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FAA는 항공기 조종사가 예정된 촬영 3일 전에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FAA는 지난 1월 해당 헬기 조종사의 개인 조종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우동을 먹던 남녀 손님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손님들이 우동과 소주를 주문한 후 육수를 더 달라고 요구해 정량보다 더 많이 제공했으나 손님들이 계속해서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작성자는 우선 드시고 끓여서 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손님은 불만을 표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남자 손님이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동면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소주를 부었고 결국 두 그릇의 우동과 양념장까지 테이블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작성자는 이러한 난동으로 인해 식당 바닥과 테이블이 심하게 훼손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작성자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인조잔디 교체 비용을 묻고 아르바이트생은 폭행으로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몹시 안 좋고 고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CEO 젠슨 황이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행사에서 한 여성 팬의 상의에 사인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에 따르면 젠슨 황은 팬들에게 둘러싸여 사인을 해주던 중 어깨가 드러난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자신의 상체에 사인을 요청하자 잠시 당황했지만 팬의 요청을 재차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사인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사인을 받은 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쁨을 표하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한 누리꾼은 그 여성의 탱크톱이 50만 달러에 팔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젠슨 황이 사인을 거절했어야 했다고 평가했지만 SCMP는 그의 인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프레데릭 아르노가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의 헤네시의 가족, 지주회사 피낭시에르 아가슈의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프레데릭 아르노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넷째 아들로 최근 블랙핑크의 리사와의 열애설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프레데릭은 2017년부터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 부문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태그호이어의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루이비통모의 헤네시 시계 부문의 최고 경영자 CEO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형 알렉상드르와 함께 지난 4월 루이비통모의 헤네시 이사회에 합류했으며 이번에는 피낭시에르 아가슈 이사회에서도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피낭시에르 아가슈는 또 다른 가족 지주회사인 크리스찬 디올의 96%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디올은 루이비통모의 헤네시의 4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이화영발 사법 리스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 태세를 보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북 사업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관련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검찰의 편향된 수사에 따른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법을 발의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만큼 특검법 추진에 대한 여당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며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여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는 중앙아시아 세계국과의 에너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 광물이 풍부한 이들, 국가와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첫 해외 순방입니다. 지난 2월 독일 덴마크 순방이 직전에 취소되며 논란이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순방은 해외 외교 일정의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친교 만찬 등 다양한 공식 행사에 동반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 86개 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동행하며 대기업 총수들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세계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에서 열린 웃긴 반려동물 사진전이 올해의 수상작 14편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이 사진전은 전 세계 반려인들로부터 재미있는 반려동물 사진을 공모해 선정됩니다. 사진전은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상작들의 사진입니다. 함정에 빠진 고양이, 꽃맛 좀 아는 거북이, 심술쟁이 강아지, 코로나 감시냥, 잠복중, 비밀인데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마, 난 날 수 있어, 얘 피곤해, 타자니냥, 뽀글이 멋쟁이, 쿵푸 파이터, 부뚜막에 올라, 냥이만 되나, 댄싱퀸, 공중부양.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왔던 나라 보건소가 모든 영상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이는 사실적 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나락보건소는 7일 커뮤니티 공지 글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구독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채널에서는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찾을 수 없으며 최근 영상도 없습니다. 나락보건소는 1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왔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근무하던 식당이 폐업하고 일부 가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경찰에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모든 영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들은 유튜브 채널이 동의 없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입니다. 나락보건소는 단기간에 구독자 수십만 명을 모으며 신상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당 채널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 없이 영상을 게재했다고 밝혔으며 첫 영상 공개 전에 피해자 측은 이를 몰랐고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이 6월 7일 강화도 바닷가에서 쌀 500kg과 미화 500달러, 영화 파묘 등이 담긴 USB를 페트병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쌀 보내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린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큰샘의 박정호 대표는 이날 오전 강화도에서 북한 황해도 쪽으로 페트병 500개를 띄워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각 페트병에는 쌀 1kg, 1달러짜리 지폐, USB가 들어있으며 USB에는 영화 건국전쟁, 파묘, 찬송가 파일 등이 담겨있습니다. 박 대표는 2015년 이후 매달 2번씩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우길기를 내걸어 논란이 일어난 후 사과했습니다. 특히 현충일에 우길기를 내걸어 큰 충격을 받은 보훈 가족들과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일 목적으로 우길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주민은 수영구 건설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단체를 만들고 우리는 왜 우길기를 들었나라는 주제의 전자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사기꾼과 탐관오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사기를 치고 있어 우길기를 휘둘러 그들의 정체를 밝히려 했다고 설명했으나 사건에 관심을 끌기 위해 우길기를 개양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주민은 현충일인 6일 자기 집 창문과 외벽에 우길기를 내걸었으나 당일 저녁 철거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었고 주민은 신상 털기와 집 앞 우물 세례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 관련 테마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관련 브리핑을 한 이후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동양철과는 전거래일 대비 7.60%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하이스틸과 대동스틸도 각각 11.15%, 14.60%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와 흥구석유는 각각 14.72%, 7.60% 하락했고 화성밸브와 대성에너지도 각각 19.55%, 13.22% 하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12.59% 하락하며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고려시멘트와 삼표시멘트도 각각 5.58%, 7.59% 하락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동해 심해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 존재를 확인했으나 실제 입증을 위해서는 시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 시장은 실제 석유 부존 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하고 채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하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매도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경영권을 인수했던 레몽레인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레몽레인은 7일 공시를 통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사내이사 3인 사회이사 1인 상호 변경, 사업 목적 추가 전환 사채 등 발행 한도, 확대 등의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법원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레몽레인 김동래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레몽레인이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시주총 개최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몽레이는 이에 대해 신주 인수를 조건으로 한 경영권 양수도 약정에서 불공정한 조항과 회사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이 발견됐다며 약정의 전제 조건도 인수자 측의 설명과 다르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양식품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의 주가는 21만 6천 원이었지만 6월 6일 기준 58만 1천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기존 71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8월 밀양 제2공장 신설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 라인을 5개에서 6개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상 제품 생산 능력은 2024년 18억 개에서 2026년 25억 개로 37%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내년 실적 성장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밀양 제2공장 준공 후에는 중남미 및 유럽 시장으로의 지역 확대와 신제품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성장과 제품 생산 능력 증가는 향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 용기면 중심의 제품 성장,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삼양식품의 실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출신의 36세 여성 A씨는 싱가포르에서 설사, 목부 팽만, 발열 등의 증상을 겪었습니다. 의료진은 A씨가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여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결과 A씨의 장에서는 매우 긴 성체 촌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촌충은 주로 소, 돼지, 민물, 어류 등에 기생하며 자라는 기생충으로 덜 익힌 돼지고기나 민물고기를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복통을 앓기 전 필리핀 전통 요리인 킬라윈을 먹었는데 이 음식은 반만 익힌 돼지 내장과 어패류, 생선에 식초를 섞어 만든 것입니다. 기생충 제거 수술 후 A씨는 구충제를 복용하며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촌충 감염은 국내에서도 가끔 발견되며 돼지의 기생충알이 사람 몸에 침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축산업이 발달하면서 감염 위험은 줄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국내에서도 돼지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아 갈고리 촌충에 감염된 환자가 시력 감퇴 증상을 겪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촌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돼지고기와 민물 생선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